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건 집중 탐구입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분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자장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래 지선아 교수님과 같이 좌장을 보기로 했는데, 지선아 교수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게 일부 참석을 하셨고, 2부는 도저히 좀 어려우셔서 조금 전에 지금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2부의 제목을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건 집중 탐구로 한 이유는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를 국립재활원에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진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우리 검진센터에 관심도 가질 겸 우리 검진센터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건강검진을 메인 토픽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좀 세부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토픽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이거는 저희가 매번 했었어요. 장애인하고 장애인의 비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근데 이제 건강검진 쪽으로 같이 몰아서 같이 집중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는 저희과 건강보건연구과의 김주희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라는 발표를 맡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김주희입니다. 순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분석 방법과 변수를 설명한 후에 본 주제인 장애인 건강검진 주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 분석 방법 및 변수 설명입니다. 분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등록장애인 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검진, 급여 자료를 구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 기준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전체 장애인 수는 대략 262만 명인데 저희가 실제로 클리닝해서 분석에 이용한 건강 데이터베이스는 260만 명 정도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대략 120만 명 정도 되고 암검진은 190만 명 정도 대상자를 분석하였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2019년에 확대되었는데요. 건강보험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에서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그리고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의료급여자는 만 40세에서 만 64세 세대원에서 만 19세에서 만 64세 세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은 다음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암검진 대상 및 검진 주요 항목도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장애인 건강검진 주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구강검진 3가지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50%에 다다릅니다. 해서 비장애인과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일반 수검률 비교는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령을 표준화해서 수검률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연령 표준화 수검률에서도 마찬가지로 3가지 검진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반 건강 검진과 구강 검진의 검진은 앞서 분석한 일반 수검률이 각각 9.4%포인트, 9.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 표준화에서는 7.9%포인트, 5.5%
포인트의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암검진에서는 9.8%포인트에서 17.6%포인트로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의 7년간의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이렇게 낮은 그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데 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 표준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13년에 이렇게 그 수검률이 낮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의료급여자가 추가가 되면서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그 수검률이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애인의 수검률이 비장애인의 수검률보다 9.4%포인트 저조하고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에도 7.9%포인트의 저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도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조한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9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20대에 줄어들었다가 20대부터 60대까지 점차 상승을 하더니 70대에 살짝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에서는 가장 저조한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80대 이상에서는 그 건강의 악화로 인해 접근성이나 이동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보다는 중증에서의 수검률이 더 낮게 보이고 중경증 모두 남성보단 여성의 수검률이 낮습니다. 의료보장 유형별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보다는 의료급여자에서의 그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료급여자의 비율은 그 전체 장애인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의료급여자의 수검률이 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안면이 74.3%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높은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낮은 수검률은 자폐성 장애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뇌병변, 신장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순위입니다. 먼저 상위 5순위는 안면경증, 지체경증, 안면중증, 시각경증, 언어경증 순으로 전부 외부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순위에서는 뇌병변 중증, 신장 중증, 호흡기 경증, 자폐성 중증, 장루 요루 중증 순으로 대부분의 그 내부 장애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판정 현황 결과 장애인이 21.5%로 정상 비율이 21.5%로 비장애인보다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유질 환자는 46.6%로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판정 결과 정상 B 세부 현황입니다. 정상 B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는 이상이 없지만 자기 관리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혈압 관리랑 골다공증 관리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혈압과 골다공증은 아무래도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질환을 실제 갖고 있는 장애인이 더 많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환 의심 세부 현황 결과는 모든 질환에서 장애인이 그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빈혈증에서 2.6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가장 컸고 기타 흉부 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에서 2.4배로 그 다음 격차가 컸습니다. 유질 환자 세부 현황 결과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상 지지혈증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에서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는 2.5배로 당뇨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 노인과 비장애 노인 그 인지기능 저하 의심이 점점 증가하는데 그래도 그 격차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40대 이상에서의 모든 우울증 정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20, 30대에서의 그 가벼운 우울 증상은 비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신체 기능 저하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도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상도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낙상의 고위험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능력 검사도 역시 그 모든 연령에서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더 높은 그 비율들을 나타내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균 두 가지를 분석하였는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비장애 노인이 장애 노인보다 그 미접종률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폐렴균에서는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미접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입니다. 배뇨장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 노인이 비장애 노인보다 장애의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활습관 평가에는 그 흡연과 음주, 그리고 운동, 영양, 비만이 있는데 먼저 흡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중간이던 높던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의존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평가 결과 위험 음주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알코올 사용 장애 의심에서는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평가 결과 신체 활동 부족 부분은 이 파란색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비장애인보다 그 신체 활동 부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양평가 결과 40대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더 높은 불량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50세, 60세, 70세에서는 장애인의 비율, 그 불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평가는 BMI가 30 이상에서 비만으로 두고 그 분석을 하였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밀도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이제 질환 의심이다라고 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54세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3배 더 높았지만 66세에서는 비장애인이 조금 더 높았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암검진 그 7년간의 수검률의 그 7년간의 추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렇게 증가를 점점 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도 역시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특이한 점은 2016년에 한 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암검진 대상자의 주기가 변경되면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암검진의 수검률을 보시면 2012년에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더 높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에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도 전체 인구와 장애인 둘 다 점점 수검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지만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수검률에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 검진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연령 표준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전체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에 그 장애인은 아주 미세하지만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도 전체 인구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은 아주 미세하게 감소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수검률을 했을 때에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2016년에 한번 감소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암검진 일반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수검률이 감소했고 특히 2016년에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위암검진 일반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수검률이 더 낮게 나타나다가 2018년도부터는 조금 더 상승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의 일반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간암 검진은 일반 수검률과 연령 표준화의 수검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방암 검진 일반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그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암 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수검률보다 9.8%포인트 낮게 나타났고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수검률 역시 17.6%포인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의 연령 표준화 수검률에서 격차가 더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5대 암마다 그 대상 주기와 연령 그리고 성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 30대에서의 수검률 격차가 거의 2~3배 정도 나고 있는데 이는 자궁경부암의 수검률의 차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성 장애의 그 저조한 수검률이 그 영향에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요 5가지 암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수검률이 저조한 것을 보이고 있고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 15.2%포인트, 18.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을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더 낮은 수검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모두 60대에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장 유형별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보다는 의료급여자에서의 수검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증이 중증에 비해 1.4배 정도의 그 수검률이 높고 중경증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안면이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 지체장애, 그 다음 시각장애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자폐성이 가장 저조한 수검률을 보였고 다음 뇌병변, 지적순으로 좀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 52.1%로 지체장애에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그 여성은 안면에서의 가장
안면 장애에서 가장 높은 그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폐성 장애를 보시면 여성이 1.9%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1.2배 수검률 높고 판정 현황 결과 위암 의심과 위암이 2배 정도 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장 조형 검사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위암 의심과 양성 위궤양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위염과 그리고 양성 위궤양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수검률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1.1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정 현황 결과 장애인의 양성 판정이 비장애인보다 1.4%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 이중 조형 검사 결과 장애인이 대장암 의심에서 1.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고,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그 대장 용종과 대장암 의심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 검진 수검률도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1.2배 더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판정 현황 결과 장애인이 추적 검사 요망이 1.6%포인트, 간암 의심이 0.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 수검률 역시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판정 현황 결과 장애인이 양성 질환이 0.1%포인트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또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1.5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판정 현황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에서 3.3%포인트, 비정형 세포 이상이 0.4%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강 검진 수검률도 7년간 그 전체 인구보다는 장애인이 낮은 수검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전체 인구와 장애인 모두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령 표준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강건강검진 일반 수검률보다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수검률이 조금 더 상승한 모습입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검진 수검률은 그 비장애인보다 11.0%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 6.4%포인트로 격차가 줄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에서도 그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구강건강검진 수검률도 19세 이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9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고, 20대에 좀 감소했다가 30대에 다시 증가합니다. 그 이후 40대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증보다는 중증에서의 구강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고, 중경증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의 수검률이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장애 유형별 구강건강검진 수검률은 안면에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다음 지체장애, 심장장애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뇌병변에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으며, 정신장애 그리고 신장장애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향후과제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자폐성 뇌병변 신장장애인에서 낮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판정 결과 장애인의 정상 비율은 비장애인에
정상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유질환자의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뿐만이 아니라 성별도 표준화하여 장애 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을 산출하고 그 위험 요인에 따른 지원 대상군을 선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특성과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할 예정이고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 지역별, 장애 유형별, 장애 기간별의 수검률과 판정 현황, 그리고 그 장애인의 BMI 분류별 건강 상태를 추가적으로 더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요. 예, 장애인 평균 수검률이 64.6%인데 중증 뇌병변 같은 경우는 이제 35.9%로 낮고, 그래서 그렇게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낮은 그룹이 있다라는 것, 그 이에 대한 대책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수검률은 낮은데 검사했을 때 결과는 안 좋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걸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 친화 검진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따 최봉근 과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안검진 수검률 격차가 비장애인하고 비교해서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장애인보다 훨씬 더 비장애인하고 비교해서 점점 커진다라는 거고,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여성암 검진이 딴 검진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유방암, 자궁암 검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논의할 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건강에도 부익부 빈익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우리 권수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권수영입니다. 건강에도 부익부 빈익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저조에 대해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자 특성을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의료 이용 현황 및 진료비 현황을 살펴본 후 요약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건강 DB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일반건강검진, 의료이용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합니다. 이때 사망 및 말소자, 성별, 연령, 주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누락자, 2019년 일반건강검진 미대상자를 제외합니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라 검진 미수검자는 시험군에, 건강검진 수검자는 대저군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119만 명으로 수검자는 77만 명으로 64.6%, 미수검자는 42.3만 명으로 35.4%를 차지합니다. 성별 간 특성을 봤을 때 검진 수검자와 미수검자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보장 유형별로 봤을 때 직장, 지역, 의료급여 순으로 미수검률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의료급여에서 미수검률이 수검률보다 1.5배 높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수검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 미수검률이 줄어들다가 70대에서 다시 늘어납니다. 특히 20대랑 80대는 검진 미수검률이 수검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80대에는 미수검률이 수검률보다 1.3배 높습니다. 19세 이하의 경우 검진 미수검률이 매우 낮은데요. 해당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제한적이고
그 규모가 총 229명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검진 미수검률이 수검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자폐성, 내변변, 신장 정신장애인이 검진 미수검률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이들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률은 검진 수검률보다 1.3배 높습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은 47.9%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약 1.7배 높습니다. 또한 검진 수검률과의 차이도 4.2%포인트로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장애 기간별로 살펴보면 미수검률이 높은 장애 기간은 10에서 19년, 20년 이상, 10년 미만 순입니다. 검진 수검률과의 차이도 10에서 19년이 2배로 가장 크고 10년 미만이 1.5배로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의료이용 DB 분석 대상자 수입니다. 검진 수검자의 경우 진료 실인원은 76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자의 98.8%가 의료이용을 하였고 입원은 25%, 외래는 98.6%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진료 실인원은 41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95.9%가 의료이용을 하였고 입원은 33.7%, 외래는 91.5%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료이용 전체에서는 수검자와 미수검자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입원에서는 검진 미수검자의 입원율이 검진 수검자보다 1.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검진 수검자보다 1.9배 높습니다. 입원의 경우 미수검자가 평균 34.5일로 검진 수검자보다 5.1배 높은 반면 외래는 1.2배, 1.4배로 미수검자가 수검자보다 낮습니다. 고령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검진 수검자보다 1.8배 높습니다. 입원의 경우 고령 검진 미수검자는 검진 수검자에 비해 6배 높고요. 앞서 보듯이 외래 일수랑 약국 방문 일수도 약국 방문 일수의 경우 미수검자가 수검자보다 1.3배, 1.4배 낮습니다. 선별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수검자와 미수검자 모두 장애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의료이용량이 장애 남성보다 높습니다.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와 입원 일수의 선별 간 차이는 검진 미수검에서 높습니다. 외래 일수와 약국 방문 일수의 선별 간 차이는 검진 수검자가 미수검자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정도별 의료 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와 입원 일수는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더 높습니다. 입내원 일수와 입원 일수의 장애 정도별 차이도 검진 미수검자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약국 방문 일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높고 외래 일수의 경우 0.3 수검자와 미수검자 모두 0.3일로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가 높은 장애 유형은 정신, 내변변, 신장, 언어 장애 순이고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가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안면 시각 장애 순입니다. 특히 정신, 내변변, 신장, 언어 장애의 경우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49.7일보다 높습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유형별 입내원 일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검진 미수검자 수검자의 일수 차이를, 꺾은 선 그래프는 배수 차이를 나타냅니다. 입내원 일수 차이가 큰 장애 유형은
뇌변병, 정신, 언어장애 순이고 임내원 일수 차이가 작은 장애 유형은 안면, 자폐성, 시각, 청각장애 순입니다. 배수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뇌변병과 언어장애가 2배 이상입니다.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미수검자가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가 높은 장애 유형은 정신, 뇌변변, 언어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안면, 자폐성, 시각장애 순입니다. 총 15개 장애 유형 중 9개의 장애 유형의 검진 미수검률이 평균 19.11보다 높습니다. 이는 2019년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71%를 차지하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 유형의 검진 미수검률이 낮은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유형별 입원 일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일수 차이가 큰 장애 유형은 뇌변변, 정신, 언어장애 순이고 작은 장애 유형은 안면, 자폐성, 시각장애 순입니다. 앞서 임내원 일수 배수 차이는 최대 2.7배였습니다. 반면 입원 일수 배수 차이는 특히 안면을 제외한 외부 장애의 경우 4~5배 차이가 납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신장, 간, 장루요로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뇌변변 장애 순입니다.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일수 차이가 큰 장애 유형은 뇌변변, 호흡기, 정신장애 순이고 작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간, 심장, 심장장애 순입니다. 외래일수 차이는 한 자릿수 차이를 보이고 배수 차이도 2배 이상 넘지 않습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 일수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신장, 간, 장루요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호흡기, 청각, 심장장애 순입니다. 약국 방문 일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국 방문 일수의 차이가 큰 장애 유형은 뇌변변, 호흡기, 정신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간, 지적장애 순입니다. 약국 방문 일수도 앞서 살펴본 외래 일수와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차이를 보이고 배수 차이도 역시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진료비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의 비율은 35.3%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총 진료비 2.8조는 전체 대상자 5.3조의 53.1%를 차지합니다. 즉 35.4% 장애인 검진 미수검자가 전체 검진 대상자 총 진료비의 53.1%를 차지함을 의미합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90만 원으로 검진 수검자보다 2.1배 높습니다. 고령 검진 미수검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1.5조 원으로 장애인 전체 검진 대상자의 총 진료비 28.3%를 차지합니다. 고령 건강검진 미수검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89.8만 원으로 검진 수검자보다 2배 높습니다. 장애인 전체 검진 미수검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89.2만 원보다 약 100만 원 높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선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여성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722만 원으로 남성에 비해 1.1배 높고 1인당 본인 부담금은 남성에 비해 1.3배 높습니다. 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장애 정도별 진료비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896만 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1.7배 높고 1인당 본인 부담금은 1.2배 높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19세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검진 수검자가 보다 높고 20대에서 40대에는 2.4배의 차이를 보이다가
50대 이후에는 배수 차이가 줄어듭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약 690만 원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간, 심장, 심장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안면 지적장애 순입니다.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수검자의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316.8만 원으로 검진 수검자의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심장, 간, 심장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안면장애 순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691.5만 원으로 검진 미수검자의 총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691.5만 원으로 검진 미수검자의 총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심장, 간, 내변병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안면 지적 장애 순입니다. 안면을 제외한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수검자보다 높습니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진 수검자의 평균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약 425만 원입니다. 검진 수검자의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간, 심장, 심장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안면장애 순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680.4만 원으로 검진 미수검자의 총 진료비가 높은 장애 유형은 심장, 간, 심장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청각 안면장애 순입니다. 모든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자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가 수검자보다 높습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약 111만 원으로 앞서 본 진료비 약 690만 원의 약 16% 수준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이 높은 장애 유형은 내변병 심장 간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안면 지적 자폐성 장애 순입니다. 안면과 내전증 장애를 제외한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자의 본인 부담금이 수검자보다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면 검진 수검자의 평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73만 원입니다. 검진 수검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장애 유형은 심장, 간, 심장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안면장애 순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약 136만 원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장애 유형은 내변변 심장, 간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안면 지적 장애 순입니다. 안면을 제외한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수검자보다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면 검진 수검자의 평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약 8만 원입니다. 검진 수검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장애 유형은 내변변 호흡기 장루요로 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지적 정신장애 순입니다. 검진 미수검자의 평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은 약 13만 원으로 높은 장애 유형은 내변병 간 언어장애 순이고 낮은 장애 유형은 안면 정신 자폐성 장애 순입니다. 장애 유형별 의료보장 유형별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면 검진 미수검자의 본인 부담금은 검진 수검자보다 높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차이도 내변변, 심장, 간,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애 유형에서 검진 미수검자가 수검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요약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검진 미수검률은 60.5%로 수검률 39.5%보다 1.5배 높습니다. 연령별 검진 미수검률은 80대 이상이 가장 높고
수검률보다 1.3배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 검진 미수검률은 자폐성, 내변변, 신장, 정신순으로 높고 이들 유형에서 미수검률이 수검률보다 높았습니다. 의료 이용 현황에서는 검진 미수검자의 1인당 연평균 인내원 일수, 입원 일수는 수검자보다 높았으나 외래 일수, 약국 방문 일수는 낮았습니다. 특히 입원 일수의 경우 미수검자가 수검자보다 5.1배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현황에서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35.4%이나 진료비 지출 규모는 53.1%를 차지하였고 검진 미수검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수검자에 비해 2.1배 높았습니다. 향후 과제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자 및 미수검자의 연도별 추이 분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자와 미수검자의 특성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검진 미수검자와 관련하여 입원 및 외래 현황 비교, 의료급여 대상자 특성, 장애 유형별 특성, 다빈도 및 동반질환 분석 등 다차원적인 세부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의료용 수검자, 미수검자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수검자의 특성 중에서 이제 의료급여가 미수검자가 많은데 이 의료급여가 왜 미수검자가 많은지 여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셨는데 이따 토론하실 때 좀 해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수검자 의료급여가 수검률이 낮은 거는 이제 전체 국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좀 차이점은 그 의료급여의 비율이 비장애인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17%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게 원래는 장애인 뭐든지 건강 검진을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해서 뭐 이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러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코호트 스타디에서 시계열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로 그냥 딱 단시점에 본 거잖아요. 봤더니 수검을 안 한 사람이 진료비 이용이 더 많더라니까 이게 입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검을 안 한 건지 뭐 수검을 안 해서 이게 사실 이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단 시점에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단점인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이 프로스펙티브하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토론 때 많이 지적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좀 약간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확연한 건강검진 감소세 장애인은 왜 그러냐를 주제로 우리 건강보건연구과 김예순 연구사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김예순 연구사입니다. 그 앞선 발표자가 장애인의 미수검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지 그 사유가 또 궁금하실 거고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미수검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통계로 나타내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가공통계입니다. 가공통계 특성상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통계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이 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지 그 사유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개선 방안은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결과와 함께 앞선 발표자의 결과를 종합해서 개선 방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이 열악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의료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그룹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한다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적인 기능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의료 서비스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하에 실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앤더슨 모형을 적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미수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 연구 결과와 또 앞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미수검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앤더슨 모형을 살펴보면요. 앤더슨 모형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 행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을 보고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을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즉 예측 모형으로는 소인, 가능, 필요 요인이 있습니다. 소인 요인이라 하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연령과 같은 변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 요인은 개인이 의료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소득이나 또 건강보험 같은 변인이 해당됩니다. 필요 요인은 질병의 상태나 장애 상태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인입니다. 다시 본 연구의 모형으로 돌아오면요. 장애인이 검진을 받지 않는 그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을 저희가 살펴보고 해당되는 변수를 실태조사에서 분석을 투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이 검진을 미수검하는 영향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종속 변수로는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중에서 장애인이 최근 2년간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근거로 검진 수검 요인을 파악을 했고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은 각각 목적에 맞게 변수를 설정하고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이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했고 장애 특성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추출한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7,0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사 환경이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연구는 성인 대상의 검진 연구이기 때문에 19세 이하를 제외한 20세 이상 6,66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 장애인의 특성을 보면 성별이 6대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비율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고령 인구가 특히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혼인 상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에서 의료급여 비율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약 27%로 도출되었는데요. 다소 의료급여 비율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느끼는 경제적 소속 계층은 70%가 하위라고 응답을 했고요. 상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은 76%인데요. 저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85%를 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한 개 이상의 질병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에서 우리는 이제 지체장애인이 약 50%로 알고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26.6%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등록장애인에서 지체장애인이 약 5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N수를 높이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증도 역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DB에서는 중증도 중환 장애인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는 약 50%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요.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20%에 다다르고 있고요. 자살 생각은 12% 정도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등록장애인 수검률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검률은 69.1%로 도출되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저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서는 약 65% 비율로 수검률이 나타났는데요. 이 장애인 실태조사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기반으로 했고 최근 2년간 검진을 받았는지 유무뿐만 아니라 국가검진이나 특수검진 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종합검진도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더불어서 검진 미수검 현황을 보면 자폐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에서 즉 정신적 장애 유형에서 미수검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저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 장애 유형에서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퍼센트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본 부분은 기타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유는 객관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는 주관식으로 오픈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 또 귀찮다, 또 아파서 검진을 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수검 사유를 우리가 건강검진 개선 방안에서 좀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도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상위만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외부 장애인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다만 내병변에서는 이동의 불편함이 1순위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자폐성, 정신적 장애, 즉 정신적 장애 유형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내부 장애인에서는요, 시간이 없다, 또 검진 결과에 불안하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계속 병의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일평생 동안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면, 장루, 요루 장애에서도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뇌전증 장애인에서는요, 검진 결과를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애인 검진 수검 여부와 함께 앞에 투입된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별은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연령이나 교육 수준, 결혼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도출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주관적 경제적 소속 계층이나 의료 보장, 지난주 수입 목적의 근로나 장애 유형 역시 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도출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유무, 장애 정도,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 경험 여부, 자살 생각 역시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살 시도 여부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미수검이라는 종속 변수를 두고 이 변수를 투입해서 봤는데요.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미수검이 높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고요. 연령은 8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 30대가 2배 이상 미수검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80대에 비해서는 40, 50대, 60, 70대가 수검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수준이 낮을수록 이제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에 비해서 그렇지 않는 그룹에서 1.2배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 계층에서는요, 본인이 상이라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하위에 있는 그룹에서 장애인 미수검률이 1.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요거는 앞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1.2배 미수검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수입 목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2배 이상 도출되었습니다. 아마 요 변수는 지난주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병원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또 직장에서 검진을 또 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해석을 해보고요. 장애인 유형에서는 지체를 레퍼런스로 뒀을 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에서 1.6배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만성질환은 있는 그룹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그룹이 1.4배 미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정도에서는 경증에 비해서는 심하신 분들이 1.5배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이 같은 이유도 앞서 제가 오픈 질문에서도 봤듯이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검진받기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역시 우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수검률이 높았고요. 자살 생각 여부에서는 자살 생각을 하는 그룹에서 미수검률이 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자면요.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검률이 69.1%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표한 저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서는요. 수검률이 64.6%, 본 조사에서는 보다는 수검률이 사실 높았지만요.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 수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대조적인 개편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은 여전히 수검률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 사유에서 지금 제가 20년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앞서 14년, 17년 자료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가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었고요. 2, 3순위도 같이 동일했습니다. 또 주목해서 본 부분이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검진하기 싫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중 로지스틱을 통해서 살펴본 미수검의 영향 요인으로서 이렇게 제가 색깔로 표시해둔 부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연구에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진 수검률이 설문조사를 했고 최근 2년간 검진 받은 경험 또 검진에 대한 종류도 넓었기 때문에 가대축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대 이상을 분석으로 했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 대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다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실태조사는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미수검 영향 요인으로 투입된 변수 또한 검진 미수검 결정 요인 변수가 아닐 수 있다 혹은 누락될 수 있다라는 부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검진을 못하는 요인 변수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2차 자료 특성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검진이 낮고 그러면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선 발표 자료를 종합해서 개선 방안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별다른 증상 없다, 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병의원을 방문할 사유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무증상일 상태에서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발견하고 또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검진의 중요성을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동의 불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에서는 검진의 이동 불편함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애인 건강 친화 건강검진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이동 검진 서비스나 또 찾아가는 검진센터를 운영해서 더욱 검진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검진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 시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시경을 하더라도 수면 내시경을 하면 검진이 또 추가 발생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검진 이후에 추가 검사
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검진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진 시, 특히 장애인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가 형식적이고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문해력, 즉 헬스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그룹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검진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친절하게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유형별로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장애인에서는 별도 이런 전문 상담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본인의 건강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꾸준히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검진이나 장비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 친화 검진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친화 건강 검진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인분들이 검진을 받으실 때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검진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가를 좀 감안해주는 부분이 검진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앞선 발표 자료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검진 미수검자들은 평상시 의료 이용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입원 환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실 평상시 의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하고 관리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과 검진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서 미수검 영향 요인을 연령이나 의료급여, 만성질환, 장애 중증도 이러한 변수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검진 수검률이 낮은 그 젊은 연령층에서 검진에 대한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생각해 보았고요. 특별히 의료급여에서는 검진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수검 관련 요인을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보 데이터에는 그런 사회학적 팩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 실태 조사를 이용을 했고요.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미수검자, 수검자의 특성을 분석을 했을 때 미수검자가 입원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수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냐면 이 장애인 실태 조사는 그 지역사회 조사잖아요. 지역사회 장애인 재가 조사,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한 6, 7천 명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입원해 있지 않은 건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그래서 이 검진에 대한 것도 또 아까 또 경제적인 이유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게 국가검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설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검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샘플이 이 타겟 파퓰레이션이 틀리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따 그 토의 시간에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의 시간이 세개 발표에 대해서 10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5분으로 좀 줄여서 할까 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그 암검진 중에서 폐암 항목과 관련한 수검률 추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는데 오늘 발표에 빠졌나요? 예, 좀 생각해 주시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폐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19년 7월부터
포함된 암 검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는 지금 19년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투입된 이런 폐암 검진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졌지 않고요. 내년에 저희가 20년도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 폐암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필수 검진 항목과 주기가 다르게 권고되는지요. 예를 들어 간 기능 장애를 갖고 계신 분께는 간암 검진을 비장애인보다 자주 보기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네.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 유형별로 지금은 그 검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거나 검진 주기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나 누구 좀 장애인이나 와주세요. 동일하게 검진 항목과 주기가 정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 뭐 검진센터나 또 다른 부분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검진의 항목과 주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건강 상태가 다르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역시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보건대원에 계신 분인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1%였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간호사의 불충분한 설명, 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한 안내자료 미비 등 건강검진과 더불어 장애 인구가 내원하여 겪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논의를 확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따 논의 때 많이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토의할 때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의를 들으시면 토론을 들으시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